시장 맛집에서 사먹는 순대볶음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그 맛의 비법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요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도 후회 없으실 요리 레시피고요. 이 순대볶음에는 생강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강한 생강 맛이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맛있는 맛에 빠지실 겁니다. 올리브오일과 생강을 잘 섞으신 후에요, 이것을 1시간 정도 상온에 보관하시면 올리브오일에 생강의 맛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거 참 맛있게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순대볶음에 필요한 야채를 다 다듬었으면요,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양조간장이냐 진간장이냐 이 고민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 마시고 집에 있는 거를 넣어 주시는데요, 국간장은 안 됩니다. 국간장은 좀 싱겁기 때문에 국간장 말고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을 넣어 주시고 30분 정도 숙성해서 사용해 주세요. 생강에 숙성한 올리브오일인데요, 지금 올리브오일에 생강향이 아주 그윽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생강 기름을 넣고 고추를 먼저 볶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생강 기름하고 생강 오일하고 고추하고 볶으시면요, 이 굉장히 감칠맛 나는 고추 향기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요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1분 정도 볶으면, 센 불에서 볶으시면 그렇게 감칠맛 나는 고추향이 생강향하고 싹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게 납니다. 그때 요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물을 넣어주시고 볶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물을 넣고 볶으시면 순대의 양념이 쏙 배 뿐 아니라 순대가 터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국물이 싹 배들 때까지 아유 맛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순대 하나를 먹어볼게요. 어우,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아유야. 이 국물이 좀 더 쫄아들 때까지 볶아주세요. 요거는 남겨 두셨다가 다른 요리에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감칠맛이 납니다. 또 비벼 드시면 또 겁나게 맛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해 드셔 보십시오. 생강향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전혀 안 납니다. 생강향은 안 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어주시고 살짝 볶아주시면 정말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요리, 정말 신기하고 맛있는 요리인데요, 아웃백 빵을 가지고 만드는 요리입니다. 부시맨빵이라고 하죠. 아이들 간식이나 맥주 안주, 와인 안주 모두 다 너무나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양념을 아웃백 부시맨빵에다 발라주시는데요, 두께는 제가 먹어봤을 때 1cm 정도 좀 톡톡한 두께가 훨씬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멘보샤랑 같은 맛이 날까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요 깨가 신의 한 수거든요. 이거 한번 어떻게 요리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맛있게 요리되는 아웃백 부시맨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깨를 꼭 넣으셔야 되냐고요? 맞습니다. 이 요리에는 깨가 꼭 필요합니다. 튀김 요리를 하실 때 저의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맛있는 온도를 찾아내는 게 훨씬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튀기는 소리를 ASMR로 준비해봤습니다.
식빵이나 빵을 튀기실 때 진짜 바삭하게 튀기는 방법은요, 실온에서 빵을 조금 말려서 튀기시면 정말 바삭한 빵의 식감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빵을 냉동하셨다면요, 자연 해동 후에 30분 정도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주신 후에 튀기시면 정말로 바삭한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바삭하게 튀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감자 전분이나 밀가루를 살짝 묻히신 후에 튀겨보세요. 정말 바삭한 튀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리가 다 끝났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튀길 때 온도가 너무 낮으면 빵이 눅눅해집니다. 적당한 온도로 튀겨주시면 너무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정에서 폐식용유를 버리기 참 어렵잖아요. 화장실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면 막힙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기름 응고제를 사용하시면 정말로 간편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원한 맛이 일품인 대구탕인데요, 이 대구탕은 정말 특별한 재료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대구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물을 고르시는 방법은요, 녹색이 많은 물을 고르시면 정말로 후회 없는 맛있는 물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녹색이 많은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서 무가 답니다. 그리고 대구탕에 사용한 대구는요, 저는 아이들처럼 뼈 발라먹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뼈가 있는 걸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살로 만든 대구를 사용했습니다. 중불에서 양파 1분 정도 볶아주신 후에 고춧가루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그러면 향기가 아주 싹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파를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대파를 모두 볶으셨다면 제가 여기에 사용되는 특별한 재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특별한 재료는 아니지만 제가 프랑스 요리를 만들다가 이 대구탕에 접목시켜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보시는 그대로 케찹입니다. 토마토 케찹인데요, 프랑스 요리 중에 토마토 있잖아요, 방울토마토랑 같이 끓이는 대구탕이 있어요. 프랑스 스타일로는 대구 스프라고 그러는데, 대구 스프를 만들다가 이 대구탕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감칠맛이 싹 돌면서 생선 비린맛도 없애주고, 하지만 많이 넣으면 토마토 케찹 맛이 강해질 수 있사오니 3큰술 이상 넣으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케찹을 넣었다고 케찹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토마토 케찹 맛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상큼한 감칠맛이 은은하게 돕니다. 근데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은하게 돌고요. 모든 재료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미림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줍니다. 토마토에는 감칠맛 있잖아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이 있어서 국물 맛이 확 살아납니다. 케첩이 없으실 때는 방울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이용하실 때 한 3-4개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케첩 한번 넣어보세요. 감칠맛이 정말 독특하게 나고요, 그 독특하다는 게 한국의 정서를 해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맛볼게요. 속풀이용 대구찌개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칼칼하니 맛있네요. 여기에다가 간장을 2개를 떨어뜨려 줄게요. 마무리 하시면 끝납니다. 맛있습니다. 야. 기호에 따라서 두부를 넣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한 식단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누구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복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에 좋은 반찬 겸 샐러드입니다. 두부 데치실 때 있잖아요, 식초를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이 두부의 냄새하고 두부가 조금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두부가 데쳐집니다. 2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두부는 데치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무거운 걸 올리시고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맛있게 두부가 완성되면 5분 정도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깨 2티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볶은 참깨를 사셔도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소하거든요. 된장 1큰술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그 다음에 아까 볶았던 참깨 있죠, 참깨를 넣어주세요. 참깨 고소한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참깨를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한 2분의 1티스푼이요. 이 요리는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벼줍니다. 완전 건강한 맛이에요.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이 정도 바싹 빼주시면 물기가 없는 두부가 완전돼요. 자, 이렇게 브로콜리까지 넣어주시고요. 물기 뺀 두부와 브로콜리 그리고 된장 소스를 넣고 비벼주시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좋아하실 만한 건강한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 드시면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